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코스피는 오전장의 흐름은 좋았었는데 내내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고 동시호가에도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25%가 나왔습니다. 물론 2600포인트는 지켜주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코스피와 달리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카카오. 카카오가 모처럼 7%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반도체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모처럼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모두 오늘은 좋지 않은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미용과 관련된 의료 쪽 기업이죠. 또 게임주도 상승이 나왔고 초전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쪽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업종보다는 골고루 많은 업종들의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볼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모처럼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는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1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날짜를 바꿔보면 자, 19일부터 외국인은 7조 7천억, 기관은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 동안에 기관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었던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도 매수 강도가 많이 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달렸던 만큼 일정 부분 차익 매물 내지는 평소와 달리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는지 그것도 내일하고 다음주 시장 흐름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의 미묘한 수급 변화를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입해서 지켜보시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하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아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급등이 나왔었던 카카오,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현대차, 삼성물산, 우리기술투자, HPSP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업종들이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LG화학, LG생활건강,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지만 다행히도 어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3% 급등이 나왔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거의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의 반등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한 차례 드렸을 거예요. 나스닥과 S&P 500을 보면 그동안 흔히 나오지 않았었던 강한 개파락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다는 것은 재료가 어떻든 간에 며칠 동안의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좋지 못한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다행히도 어제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2%의 급등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고점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4개 지수를 본다면 다우지수가 그나마 조금 약했던 것 같고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은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항상 이런 흐름들 꼭 살펴오시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자, 니케이는 다시 한번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30년 전의 고점이 39,000포인트였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고 대만 증시는 오랜만에 개장을 했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상승분이 다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3%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여전히 휴장이고요. 자, 우선 오늘은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PBR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승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배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로 보면 배당 기준일이 일반적으로 12월 말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가 지나고 나면 배당을 받았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1년 중에 마지막 날은 시장이 좋지 못했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뒤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무래도 배당 기준일이 연말이 된다면 배당 기준일 전에 얼마의 배당금이 나오는지 그걸 완벽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면 그 전에 이미 얼마의 배당이 나올지 그게 통상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연초에 배당 공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국내는 배당 투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들도 배당 기준일이 연말이라든지 분기말, 이때가 아닌 특정일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제도 때문에 국내는 배당 투자가 적다고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배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배당 투자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PBR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또는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주하고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조만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던 저 PBR 관련주들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그 안에 어떤 결정이 나오겠죠?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꼭 세워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를 보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지금 현대차를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수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나만의 기준, 그리고 매수 뒤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매수 시점보다는 주식은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가령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오르고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실적도 좋고 또 저 PBR 관련주로서 재료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가 그 재료 때문에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대감이 어쩌면 꺼질 수가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귀를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꼭 세워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매수를 했고 또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인다면 어디서 또 잘라낼 수가 있는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또는 일정 부분 빠졌다고 해도 나는 모아가는 투자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투자 전략에 따라 이런 계획들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매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떻게 할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기준하에서 계획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주식은 대응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이 나고 있는데 이 관련주를 매수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 자체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술주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술주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비트코인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개월 만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라는 것은 기술주들의 좋은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이해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한때 구리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창이라든지 이구산업, 이 두 종목이 장중에 한 차례 뛰어 올랐었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구리 세계 최대 공급국인 칠레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준다는 것은 공급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 압박이 있고,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을 보면 2020년부터 22년 초까지 원자재 폭등과 함께 구리 가격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그 중반부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이 나올지 그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리 수요가 가장 높은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지만 수요도 크게 늘어날지는 다소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 반등에 대해서도 살짝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는 장중에 카카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우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8조 원을 돌파했고 4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109%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주가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쌍봉을 맞고 지금 빠지고 있지만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외국인의 프로그램 물량도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눌렸잖아요. 주봉을 보더라도 작년부터 저점 박스권에서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든지 이런 부분 한번 관찰해 보면서 투자 고려 종목으로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과 달리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만큼 크게 급락은 나오지 않았던 만큼 내일은 불금이죠. 때문에 시장도 불금이 되길 기원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